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그냥 질문에 답만 툭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척척 일을 처리해주는, 뭐랄까, 나만의 비서실장이 된다면 어떨까요? 최근 삼성 AI 포럼에서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제 AI가 그냥 뭘 만들어내는 수준을 넘어서서 직접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에이전틱 AI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이제는 실행의 주체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 포럼의 핵심 주제, 바로 에이전틱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율 AI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래서 에이전틱 AI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요? 핵심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주 복잡한 문제도 스스로 분석해서 자,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풀면 되겠다 하고 계획을 짜는 추론 능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짠 계획을 실행하려고 스마트폰 앱을 켜거나 다른 기계를 작동시키는, 그러니까 도구를 쓰는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AI는 그냥 흉내만 내는 앵무새가 아니라 진짜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똑똑한 AI를 만드는 게 말처럼 쉬울 리가 없겠죠? 당연히 어마어마한 기술적 도약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아주 뜨거웠던 핵심 기술 과제 두 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큰 산은 바로 이겁니다. AI가 그냥 아는 척, 똑똑한 척 하는 걸 넘어서 정말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인용문이 핵심을 찌르는데요. 지금의 AI는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는 걸 솔직히 말해 아주 힘들어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AI, 그러니까 자기회귀 모델은요, 비유하자면 한 단어씩만 말하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작가 같은 거예요. 오타가 나도 그냥 직진이죠. 그런데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이 확산 모델은 일단 전체적인 밑그림을 대충 쓱 그려놓고 그걸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는 화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빠를 뿐만 아니라 그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스스로 고치기까지 하는 거죠. 요즘 하드웨어에도 훨씬 잘 맞는 방식이고요. 자, 이렇게 AI가 점점 강력해지면 당연히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겠죠. 지금부터는 그 빛과 그림자,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험과 또 AI가 우리를 돕도록 만들기 위한 여러 해결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술가 켈리 맥커넌의 사례처럼 수많은 창작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만든 자기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AI가 아무런 동의나 보상도 없이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벤 자오 교수 팀이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글레이즈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노이즈를 그림에 살짝 섞는 거예요. 일종의 투명망토 같은 거죠. AI가 이 그림을 보고 스타일을 배우려고 하면 이 노이즈 때문에 패턴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서 아무것도 훔쳐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눈에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은 그림처럼 보이죠? 하지만 AI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화가의 작품처럼 보이는 겁니다. 피카소 그림에 이걸 적용하면 AI는 이건 잭슨 폴록 스타일이군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야, 이거야말로 예술가들이 AI의 스타일 도둑질 걱정 없이 자기 작품을 온라인에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방패막이 아닐까요? 자, 스타일 도룡 문제는 그렇다 치고 또 다른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AI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틀린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환각 현상이죠.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는 AI에게 일종의 팩트체크용 참고서를 쥐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식 그래프라는 건데요. AI가 막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지어내기 전에 검증된 사실만 모아놓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찾아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AI가 엉뚱한 소리를 할 확률이 확 줄어들고 훨씬 더 믿을 만한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멋진 기술들이 그냥 연구실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참만해요. 지금부터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실제 제품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이 바로 이런 기술들을 우리 일상 속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디바이스 LMM 같은 기술은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스마트폰 자체에서 강력한 AI를 돌릴 수 있게 해줘요. 훨씬 빠르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리하죠. 또 AI 더빙 기술은 우리가 언어의 장벽 없이 전 세계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해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AI가 점점 더 우리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포럼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목표는 그냥 무작정 더 강력한 AI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면서 우리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그런 AI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AI는 이제 점점 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율성을 갖게 될 겁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이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지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이라면 AI에게 무엇을 시키시겠습니까?